صباح الخير. صباح النور. صباح الخير. صباح النور. 네, 오전과 오후의 인사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랍에는 오전과 오후에 나누는 인사 표현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또 오전에 인사를 먼저 건네는 사람과 그 인사말에 대한 대답도 좀 나눠지는데요. 먼저 오전 인사말을 먼저 건네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바훌 카일이라고 해서 사바후는 아랍어로 아침이라는 뜻의 아랍어이고요. 알 카이르는 좋음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이 인사말에 대한 답변을 할 경우에는 조금 단어가 달라집니다. 네, 사바훌 누르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앞에 똑같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뒤에 안누르라고 해서 아랍어로 빛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를 건넬 때는 사바훌 카일라고 하고 그 인사말에 대한 대답으로는 사바훈 누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인사말을 먼저 건네는 사람의 아랍어 표현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오후에 할 때는 마사울 카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사우는 아랍어로 저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인사말은 오후에 막연하게 오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한 4시 반에서 5시 이후로 이 인사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 알카일은 똑같이 알카일을 좋음이라는 의미의 아랍어로 좋은 저녁입니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도 똑같이 마사운 누르 이렇게 똑같이 좋은 저녁입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كيف الحال؟ أنا بخير الحمد لله. كيف الحال؟ أنا بخير الحمد لله. 네, 안부를 묻고 답할 때에는 케이파 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케이파는 영어에서 how, 즉 어떻게라는 의미의 의문사인데요. 그래서 뒤에 알할은 상황 또는 상태의 의미의 아랍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상대의 안부를 묻는 아랍어 표현인데요. 이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왼쪽의 여성분이 아나 비하이린이라고 대답을 했죠. 여기서 아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인칭 대명사이죠. 1인칭 대명사로 나는 의미의 아랍어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비하이린은 좋은 상태에 있다라고 해서 나는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즉 저는 잘 지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안부를 말할 때 예외 없이 알함두릴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이는 종교적인 의미의 관용어구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알라에게 영광이 있기를 또는 알라에게 찬미를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은 모두 알라의 덕분이다라고 무슬림들이 자주 사용하는 아랍어 표현입니다. 또 이 알함두릴라라는 표현은 단지 잘 지낸다고 할 때 대한 대답뿐만 아니라 차를 대접받거나 아니면 식사에 초청을 받아서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도 알함두릴라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배불리 먹어서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의사가 없을 때 이를 좀 우회적으로 좀 간접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알함두릴라라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كيف الجو اليوم؟ الجو لطيف. كيف الجو اليوم؟ الجو لطيف. 네, 의문사 케이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상태가 어떠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해서 의문사 케이파를 쓴다고 했죠. 또 이 케이파는 상대의 안부를 물을 때뿐만 아니라 어떠한 날씨나 또는 몸의 상태나
또 사물을 어떻게 쓰는지 방법에 대해서 물을 때에도 의문사 케이파를 쓰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에 계시는 여성분은 날씨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케이파는 how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알자오는 날씨라는 의미의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어떻습니까? 라고 했고요. 뒤에 알야오마는 부사로서 오늘 라는 의미의 아랍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쭉 해석을 해보면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가 어떻나요? 이렇게 여성분이 물어본 겁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날씨가 어떻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남성분이 알자우 날씨가 자 라티프는 하면은 날씨가 좋은 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날씨가 뭐 맑은, 청명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자 옆에 있는 그 남자분이 오늘 날씨가 청명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دال دال 네, 달의 가장 큰 특징은 분리문자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앞서 분리문자가 알프, 와우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외에도 4개의 분리문자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입니다. 그래서 달 뒤에 오는 자음은 달과 연결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띄어서 써야 한다는 것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독립형을 먼저 보시면요. 위에서 아래로 쭉 그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기준선을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그어주시면 달의 독립형이 완성됩니다. 네, 어두형도 독립형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기준선을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선을 그어주시면 달의 어두형이 됩니다. 네, 달의 어중형은요. 앞에 오는 자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때는 연결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기준선을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선을 그어주시면 달의 어중형이 완성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달의 어마령은 어중형과 똑같습니다. 어떤 앞자음과 연결되는 연결선을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위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기준선을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어주시면 달의 어마령이 완성됩니다. ذال ذال 네, 달 역시 달과 마찬가지로 분리문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자음과 연결해서 쓰지 않고 띄어서 쓰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음가는요. 달은 음가를 D만 이렇게 썼다면 달의 음가는 D 밑에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그어주시면 이게 달의 음가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의 독립형은 달과 똑같습니다. 다만 위에 점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먼저 쓰는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기준선을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선을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점을 위에다가 하나 찍어 주시면 달의 독립형이 완성됩니다. 네, 다음으로 어두형은 독립형과 똑같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와 주시고 기준선을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어 주신 다음에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주시면 달의 어두형이 완성됩니다. 네, 달의 어중형은요. 어떤 앞자음의 연결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기준선을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선을 만든 다음 위에 점 하나를 찍어 주시면 달의 어중형이 완성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마령은 어중형과 마찬가지로 앞자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앞자음의 연결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리고 기준선을 따라 직선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 위에 점 하나를 찍어주면 달의
어마령이 완성이 됩니다. را را 네, 라 역시 분리 문자 중 하나인데요. 이 라의 음가는 영어 알파벳의 R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독립형을 쓸 때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라의 독립형이 만들어집니다. 어두형 역시 독립형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라의 어두형이 그려집니다. 어중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어떠한 자음이 있을 때 앞 자음의 연결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앞 자음의 연결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컴퓨터 글씨체 때문에 약간 이렇게 꼬리 부분이 생기는데요. 사실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앞 자음의 연결선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냥 바로 밑으로 기준선 아래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의 어중형이 완성이 됩니다. 네, 라의 어마령은요, 어중형과 마찬가지로 기준선을 따라서 앞자음의 연결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위에 꼬리 부분은 이렇게 꼬리 부분이 있는데 이 꼬리 부분은 굳이 이렇게 따로 쓰지 않고 기준선 아래로 바로 쭉 내려와 주시면은 라의 어마령이 완성이 됩니다. زي زي 네, 자이 역시 분리 문자 중 하나입니다. 자이의 음가는 알파벳으로 Z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이는 앞에 라와 그 형태가 유사합니다. 다만 자이의 경우에는 위에 점 하나가 이렇게 찍혀 있다는 것이 라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립형의 경우 기준선을 중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주신 다음에 위에 점 하나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자이의 독립형이 만들어집니다. 네, 어두형 역시 독립형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반달 모양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점 하나를 찍어주시면 자이의 어두형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자이의 어중형은요. 어떤 앞자음의 연결선을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그리고 이 기준선 아래로 바로 쭉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점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자이의 어중형이 완성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이의 어마령은요, 자이의 어중형과 마찬가지로 앞자음의 연결선을 하나 만들어주고 기준선 아래로 바로 선을 그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 하나를 찍어주면 자이의 어마령이 만들어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쿤은 이렇게 문자가 있으면 이 문자 위에 작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스쿤이라고 합니다. 이 스쿤은 원래 아랍어에서는 침묵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즉, 자음이 어떠한 모음, 예를 들면 아, 우, 이 세 가지의 모음 중 하나라도 같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부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가는 아래의 표와 같이 한글의 모음에서 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의 맨 오른쪽에 보시면 바의 자음이 있죠. 바라는 자음이 있는데 이 자음의 모음은 바로 파트아, 아라는 모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발음을 할 때 바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음 바가 있고요. 그 위에 어떠한 모음도 가지고 있지 않고 스쿤만 이렇게 있을 때 이때는 그냥 브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타를 예를 들어볼까요? 이 타의 모음은 우라는 단마 모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할 때 투라고 발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자음 타가 있는데 이때 모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때는 스쿤을 표시해서 모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발음할 때 트라고 말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달을 예를 들어볼까요? 달도 여기서 이 달은 카스라, 이의 모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발음을 할 때 디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맨 왼쪽에 마찬가지로 달이라는 자음이 있는데요. 이 달의 자음은 모음을 어떠한 모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쿤을 표시를 하는데요. 이때에도 발음을 할 때는 그냥 드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또 들어서 볼까요? 여기 파란색 글씨에 보시면은 하, 우리가 배웠던 하에 어중형이 있죠. 어중형. 근데 이 어중형의 이 하가 아라는 모음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도 아니고 이도 아닌 이 스쿤, 이 묵음 처리의 스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할 때 이 음가를 쓰자면, 이 단어의 음가를 쓰자면 타, 흡, 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흡타 이렇게 흐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예를 들면 이 카의 어중형이 모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스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발음을 할 때는 그냥 흐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음가를 써보면 부, 크, 티 이렇게 마지막 이 야는 자음의 야가 아니라 장모음으로서의 야이죠. 그래서 부흐티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 와알레이쿰 살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외국에 가면 그 나라의 사람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손동작이나 몸동작을 써가면서 상대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데요. 오늘은 아랍인들이 자주 쓰는 신체 언어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마하무드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마하무드 선생님, 아랍인들은 바디랭귀지를 자주 쓰나요? 네, 아랍인들은 말을 하지 않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바디랭귀지를 사용해요. 그래서 바디랭귀지의 종류도 아주 많습니다. 아랍인들은 대화나 인사를 할 때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관한 표시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그거 과장되고 되게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딱딱한 자세를 취하는 편이 많고, 그리고 제스처는 최대한 자제하는 편이다 보니까 바디랭귀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아랍은 그렇지 않나 보군요. 그럼 수강생 여러분들이 아랍인과 만났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서 마하무드 선생님께서 아랍인들이 자주 쓰는 몇 가지 바디랭귀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고개를 상하로 끄덕이면서 양눈을 깜빡거리면 예, 걸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헤어차는 소리를 내면서 오른손에 검지 손가락을 좌우로 흔들면, 그쵸, 이렇게 아니요,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이라는 모종적인 의미나 금지의 의미를 전달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와 되게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우리도 긍정의 의미를 보여줄 때는 이렇게 가볍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거나 아니면 부정의 의미를 전달할 때는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거나 또 이렇게 방금 마하무드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검지손가락 이렇게 흔들기도 하죠. 그럼 아랍인들이 자주 쓰는 또 다른 바디랭귀지가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아살라무 알레이쿰 이라는 인사말을 배웠죠. 네, 배웠습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 이라고 할 때 보통 오른손을 왼쪽 가슴 위에 얹어서 인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말을 할 때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랍인들이 자주 쓰는 바디랭귀지가 있는데요. 네. 바로 오른손 손가락을 살짝 모아서
아래, 네. 그쵸. 아래 위로 약간씩 흔드는 동작입니다. 네. 이 동작은 천천히 네. 서둘리지 마세요. 네. 잠시 기다리세요. 네. 를 의미하는데요. 네. 이때 네. 슈와이야, 슈와이야, 아, 네. 네, 슈와이야라고 네. 말을 같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슈웨이야 이렇게 하면 네, 맞습니다. 슈와이야, 슈와이야. 네. 재밌네요. 아무래도 아랍인들은 많은 면에서 매우 느긋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행동이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빨리빨리 문화에 이렇게 익숙한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아랍에 가면 왠지 아랍인들에게 자주 이런 손동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무 선생님, 한국에서는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쓰이지만은 이렇게 외국에 가면 이렇게 정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바디랭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상대방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국인이 아랍 국가에 가거나 아니면 아랍인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조심해야 할 제스처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엄지를 올리는 행동인데요. 네, 이렇게. 네, 맞아요. 많은 문화권에서는 엄지를 지켜 올리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네. 하지만 아랍 국가에서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서 네.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의미로 네. 어깨 하는 행동, 이거 그쵸? 네. 어깨 하는 행동 역시 아랍에서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한국과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사람을 가리킬 때 검지손가락을 펴서 하는 행동인 아랍에서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건 무례한 행동인데 이렇게 엄지를 지켜 올리거나 이렇게 오케이 하는 행위는 우리와 정반대의 의미가 있군요. 좋다 또는 오케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랍에 가거나 이렇게 아랍인과 만났을 때는 아주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아랍인들이 자주 쓰는 바디랭귀지와 그리고 한국에서는 괜찮지만 아랍에서는 조심해야 할 바디랭귀지를 배워봤는데요. 아랍인과 만났을 때 오늘 마하무드 사님과 함께 배운 바디랭귀지를 사용한다면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아랍의 문화를 소개시켜 주신 마하무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마살라마. 마살라마.